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진퇴와 관련해서 4월 퇴진 그리고 6월 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야권은 탄핵 시점을 합의하지 못하면서 단일 대우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서성교 YTN 개건 해설위원 그리고 민영삼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추미애 대표의 돌출 행동이 잇따르면서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추키호테. 주제어 보시죠. 당의 아무런 상의 한마디 없이 자기는 혼자 이러고 있는 그래서 남자가 아니 지난번에 제가 더 맨날 마음을 좀 찝찝 했으니까 탄핵은 다리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가게를 목표가 돼요. 비박의 태도로 인해서 안개가 끼어들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났습니다. 만난 결과 9일에도 전혀 탄핵 추진 의사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오늘 탄핵 발의와 2일 가결시킬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이건 어제 분명히 비박이 협력하면은 합의하지 지금은 할 수 없다. 탄핵안에 같이 제출하자. 그래서 분명히 거부했습니다. 그런 약속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정치 구단과 추다르크. 균열이 확실하게 이번에 좀 생긴 것 같긴 하죠. 네, 그 결정적인 시기일 때 그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자충수를 많이 떴습니다. 예. 이번 오늘 회동도 당내에서 뭐 똥볼 찬 것 아니냐, 헛발길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추미애 대표가 뭔가 조급하고 뭔가 쫓기는 듯하고 예. 뭔가 큰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조급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뭔가 하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총대를 메고 탄핵을 앞장섰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이제 민주당에 또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뭔가 확실한 기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조급함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사실 오늘 그때 미안한 마음을 좀 갚아야겠다 네. 이런 건가요? 그래서 사실 예. 오늘 그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났는데 예. 제1야당의 대표와 지금 아무런 정치적인 대표성이 없는 김무성 대표와 회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 격이 안 맞고 협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지금 이제 탄핵을 앞두고 야당은 야당끼리 공조를 하고 또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스스로 그 약속을 제1당 당 대표가 예. 무너뜨리면서 야권으로부터 분열에 대한 비판을 크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수회담 이후에 또 이러니까 이제는 추다르크가 아니라 우리가 추키호테를 부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추키호테다 그러면서 정말로 추미애 혹시 최순실이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상 보면 우리가 내용은 놔두고 일정상 보면은 어제 오후에 그 야 3당 대표가 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탄핵을 가자. 그러면서 탄핵 대통령의 퇴진 시기에 대해서 협상은 없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불과 몇 시간 뒤에 추미애 대표가 단독 플레이로 유승민 의원에 연락하고 김무성 대표에게 연락해서 오늘 아침에 만나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도대체 야 3당 대표가 만나가지고 해동한 걸 몇 시간 만에 추미애 대표가 번복하고 예. 이렇게 단독 플레이를 하는데 영향을 미친 추미애 대표의 최순실은 누구인가? 누굴까요? 정말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예. 직접 이렇게 어떤 그 교감을 하고 한 것인지 예. 아니면 어떤 팀이 이루어서 좀 더 그 빨리 그 조기 대선을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불똥이 어디까지 가버렸냐면 정말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원하는 게 예. 대통령의 탄핵이고 탄핵과 더불어서 아니면은 조기 퇴진인지
아니면 조기 대선인지 예. 모르겠다라는 그런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도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만났다는 건 뭔가는 얻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만나서 김무성 전 대표와 뭘 얻으려고 했을까요? 근데 얻으려고 했다는 것보다는 예. 이제 확인차 아. 김무성 대표 그 말은 좀 진정인 것 같아요. 정말 김무성 대표 쪽이 예. 탄핵의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좀 보기 위해서 예. 이렇게 만난 것은 그건 좀 제가 수긍이 가지만은 그렇게 하려면 박지원 대표하고 사전에 연락해서 같이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또 주도권을 뺏기고 싶지 않은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유승민 의원은 전화 받았는데 안 간다 그랬다 그래요? 네. 예. 그 새누리당에서 이제 김무성 전 대표는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상시국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비박계 중심 의원은 유승민 의원 본인이 아직 대선 출마하겠다 안 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예. 잠재적인 대선 후보 아닙니까? 본인이 대선 후보급인데 야당 비록 제1당 대표지만 대표를 만나가지고 이 탄핵 문제에 본인이 불편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서 발을 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돌출 행동이든 무엇이든 추미애 대표랑 김무성 전 대표 오늘 아침부터 만났는데 결국 두 사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국회로서는 헌법기관으로서 헌법 수호 책임을 다해야 되고 탄핵을 해야 된다를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사퇴는 늦어도 1월 말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4월 말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이 되면은 굳이 탄핵을 가지 않고 그걸로 우리가 합의안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했고 추미애 대표는 1월 말 퇴임을 해야 된다 하는 걸로 서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네. 저 말씀만 일단 들어도요. 제가 누구의 어떤 그 편을 들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추미애 대표 말씀이 앞뒤가 안 맞죠. 왜냐하면은 탄핵을 꼭 해야 된다. 예. 근데 왜 1월 달에 퇴진하라고 합니까? 탄핵을 하면은요. 1월 달에 퇴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그 대통령을 조기 퇴진시키려고 그러면은 탄핵 부분을 포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 오히려 김무성 대표 같은 건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탄핵을 해서 헌재에 가면은 아무리 빨리 잡아도 4월에 헌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때 그 대통령의 퇴진 효과가 똑같다. 물론 이건 헌재에서 100% 그 인용한다라는 전제하에 얘기한 예. 겁니다. 근데 정말 헌재에 가서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그 후보부는 정치권이 전부 다 마찬가지 얻을 겁니다. 근데 예.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대표가 뭔가 지금 앞뒤 안 맞는 주장을 했다라고 밖에 이제 예. 분석이 안 되는 거죠. 김무성 전 대표 이제 설명은 추미애 대표와 본인의 그 생각의 차이가 헌법재판소 판단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 때문에 1월 말과 4월 말이 된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추미애 대표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오늘 탄핵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되고 내일 예. 12월 2일 통과가 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63일이 걸렸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지금 12월 2일이면은 1월 말까지 충분히 헌재에서 심판할 수 있다. 예. 더구나 1월 31일이 헌재재판소장인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물려있기 때문에 그 전에 탄핵 심판을 할 수도 있다라는 예. 입장이고요. 그 의도 속에는 1월 달에 탄핵 인용이 결정이 되게 되면 예. 아마 조기에 그렇죠. 3월 달에 대선을 치르게 되면 지금 예. 상황에 봤을 때는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느냐 예.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1월 말, 4월 말 두 분이 기자들 앞에서는 퇴진 시점을 갖고 이견을 표출했지만 결국 속내는 대선을 언제 치르냐 이 부분에 대한 또 이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대통령의 그 퇴진 시기를 가지고 협상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예. 그래서 1월 달과 4월 달 사이에서 있는 거고 이걸 두 달 60일에 그 적용을 해보면은 3월 대선이냐 6월 대선이냐 의견으로 좁혀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야 3당이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되고 새누리당이 정말 그 이번 당론에서 정해지긴 했지만은 협상을 야당과 진짜로 하게 될 경우에는 4월이 한 3월 정도로 당겨질 수 있다고 그러면서 예. 정말 그 어떤 정치권이 그야말로 그 어떤 협상을 이루는 타결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은 지금 워낙 입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예. 때문에 아무튼 현재 나온 결과로만 보면은
이 3월 대선이냐 6월 대선이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추 대표의 돌출 행동이 계속되니까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오늘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혼자 왜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국민들은 촛불 민심을 받들라고 우리 야당에게, 국회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공조해서 탄핵하자고 하고 또 함께 만나자고 하면 탄핵의 대상이고 해체의 대상인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못 만난다고 하면서 왜 자기는 혼자 이러고 다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내를 하고 촛불의 민심대로 탄핵을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또 다른 장소에서는 추미애 대표 돌출 행동 때문에 두드러기가 날 지경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이번이 예. 첫 번째가 아니고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 그때도 며칠 후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랑 단독 영수회담을 하겠다. 그래서 대통령과 뭔가 이야기가 돼서 예. 뭔가 그 결단을 내리는 뭔가 있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당내에서 반발하면서 또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도 사실은 이게 탄핵이라는 것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인데 예. 본인이 정치적인 대표성도 없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또 만나지는 않았지만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과 만나가지고 단지 표를 확인하겠다. 예. 그건 굉장히 자충수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비대위원장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예. 이 탄핵 대우를 끌고 가야 되는데 예. 혼자 빠져서 저렇게 단독 플레이를 해가지고 과연 골을 넣을 수 있을지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뭐 탄핵은 가결을 하는 게 목적이다. 다른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비박의 마음을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고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게 박지원 비대위원장인데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또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스스로 밝혔지만 국민의당에 막 항의 전화도 온다 그래요. 아 그렇죠. 예. 이제 결국 그 항의 전화도 올 수도 있는 예. 거고 어차피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하 다시 대통령이 원대 복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이 하야로 보고 협상을 해 나갈 수도 예. 있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당장에 그만두고 싶은 것이 190만 촛불의 민심인데 예. 왜 박지원 대표는 자꾸 비박하고 만나면서 이렇게 일정을 미루느냐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광장의 촛불 민심은 오늘 당장 내로라는 거지만은 그 민심을 제도권 안에서 헌법과 법률의 안에서 최대한 빨리 당기는 것은 정치권의 일이죠. 예.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새누리당의 주류보다는 새누리당 내 비박이 워낙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비박을 살살 협상용으로 해서 같이 가자는 게 박지원 대표의 마음인데 이 민주당과 촛불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그런 데 좀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박지원 대표가 야권공조 이제 하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오직에 했으면은 이제 좀 격했을 적에는 두드러기가 난다고 했지만은 아까는 굉장히 문학적 표현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큰 역사를 이룰 적에는 예. 한 사람이 10걸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사람이 한 걸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사람이 모여서 한 걸음을 가는 야권 공조를 이루어 나가자라고 하면서 점잖게 계속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그 설득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제 오늘까지 비대위원장이고 김동철 비대위원장으로 내일부터 이제 넘어가게 그렇습니다. 되는 건데요. 예. 김동철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려진 게 좀 협상파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네. 애시당초에 이제 처음에 대통령이 3차 담화 나왔을 적에도 예. 김동철 의원과 몇몇 의원들은 저게 대통령의 그 퇴진에다가 방점을 두고 협상을 해 나가자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지원 대표하고 또 주류 대부분 분들이 저건 대통령이 그 물러나지 않으려고 예. 얘기하는 게 함정이라고 이제 사실은 그 여론을 덮었죠. 근데 내일부터는 이제 어찌됐건 비대위원장으로서 김동철 의원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상황이 또 달라지는 거죠. 예. 그렇지만 어찌됐건 간에 국민의당 안에서는 아무튼 탄핵에 그 탄핵을 그 고개를 예면할 수는 없는 예. 그런 그 촛불 민심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당이 지금 야당과 새누리당 사이에서 그 상당히 좀 갈등할 것 같은데요. 제3당으로서 어떤 길을 선택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네, 민주당은 굉장히 그 이상적인 명분론, 예. 민심을 들어서 무조건 탄핵을 추진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국민의당은 약간 현실론에 다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탄핵을 추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탄핵을 의결을 시켜야 되는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야권 공조만으로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 내의 비박계, 비주류들의 손을 잡아야 하는 예. 이 현실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어떤 유연성, 정치적 현실성, 예. 좀 좋게 말하자면 정치적인 어떤 창의력을 국민의당과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이 잘 좀 발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 근데 한 말씀 못 드렸는데요. 예.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이 박지원 대표보다 더 훨씬 더 강경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동철 의원이나 또 박주선 국회 부의장 이런 분들도 안철수 의원이 워낙 강하고 또 대주주고 예. 그 유력한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협상파의 입지가 이렇게 넓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됩니다. 어쨌든 오늘도 보면은 이제 국민의당도 원래 민주당과 더불어서 12월 2일 내일 탄핵안을 의결을 하기로 약속을 했지만은 예. 현실적으로 내일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예. 12월 9일로 갔다가 다시 당내 의견을 받아서 절충론으로 12월 5일로 왔는데 예. 이게 대해서도 국민의당 내에서 이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12월 5일 날 국회에서 의결을 하자면은 본회의 일정을 원내대표들이 합의해서 잡아야 됩니다. 새롭게. 예. 그렇기 때문에 또 12월 5일도 상당히 어렵지 예.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오늘 김무성 전 대표와의 단독 회동 후에 퇴진 협상을 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자 추미애 대표가 그렇지 않다, 억울하다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야3당 공조는 탄핵의 가결을 위해 반드시 경고해야 하며 그 어떠한 조건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국민의 뜻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 퇴진 시기를 1월로 제안했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는 명백한 오보입니다. 2일 탄핵 가결 시 헌재에서 내년 1월 정도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대통령이 즉시 퇴진하지 않더라도 늦어도 1월까지는 강제 퇴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한 것뿐입니다. 오늘 만남에서 탄핵 외에 그 어떠한 퇴진 시기를 꺼낸 적조차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단 탄핵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퇴진 얘기는 절대 안 꺼냈다 하는데 아침에 또 했던 얘기랑은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예. 김무성 대표가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4월 퇴진을 얘기했는데 예. 추미애 대표 쪽에서 1월을 얘기하더라 해서 얘기한 거지. 언론이 오버하거나 받아 쓴 얘기는 아니죠. 근데 예. 아무튼 어찌됐건 간에 상황이 또 본인이 아침에 바로 해동 후에 얘기하신 거하고 지금 또 오후에 다시 얘기하신 거하고는 상당히 여론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 이제 언론 탓을 약간 돌리면서 또 하는 건데 저것 또한 또 이제 삐끗거리는 그 스텝이 꼬여서 나오는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예.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 둘만이 진실을 알고 있겠지만 비공개 회동이었기 때문에 둘이 이제 허심탄회 얘기하다가 퇴진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 김무성 대표가 그 A4 용지 접어서 메모한 내용이 언론에 발표가 됐는데 예. 그 내용에 보면은 뭐 탄핵 발의, 그 다음에 총리 추천 1월 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추미애 대표가 했던 내용들이 예. 언론에 보도된 게 일단 사실로 밝혀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뭐 탄핵 시점을 놓고는 야권끼리도 의견이 잘 안 맞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국면으로 흘러갈까 상당히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속내로는 협상 카드도 조금씩 만지작거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래서 아까 예. 정진석 원내대표가요 기자들 질문에 예. 민주당이 협상을 안 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약간 웃으면서 미소를 먹으면서 예. 그러지 못할 겁니다라고 이제 안 그럴 겁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이 아무런 겉으로는 이렇게 민심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물밑으로는 굉장히 오리발디 움직이는 것처럼 계속 협상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 저는 탄핵이 뭐냐면은 3차 회담에 대통령의 3차 회담의 방점이요. 탄핵은 내가 싫다. 예. 그렇지만 내가 탄핵이 아니면 난 물러나겠다. 그게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걸 예. 지금 이정현 대표랑 계속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방향에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랑 김무성 대표도 사실은 그게 같이 해서 야권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 탄핵보다는 탄핵이 아닌 자진하야 방향으로 해서 시점을 갖다가 조율할 가능성이 저도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새누리당 내부를 보면 정진석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미소를 지었던 건 어떤 의미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새누리당이 뭐 한 지붕 두 가족이다, 세 가족이다 했었는데
이 탄핵 문제, 대통령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조금씩 좁혀지는 분위기입니다. 새누리당 얘기 들어보시죠. 내년 4월 말 대통령의 사임, 내년 6월 말 조기 대선의 일정을 당론으로 오늘 채택했습니다. 이와 같은 4월, 6월의 일정은 지난 주말 진보 보수를 망라한 국가 원로분들의 제안이셨고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4월 30일 퇴진, 6월 조기 대선과 관련된 당의 입장을 모은 것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한다. 9일 탄핵 야당에서 발의를 하면은 참여하는 건가요? 여야 협상도 안 되고 대통령께서도 아무런 메시지를 전달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9일 탄핵에 동참할 것이다. 그러나 여야 협상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풀리는 것이고 협상이 안 되더라도 대통령께서 4월 조기 퇴진과 관련된 분명한 입장을 정해오면 그때는 다시 논의할 수 있다. 8일까지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은 탄핵가 8일까지가 아니고 9일까지가 저희들이 기한이고요. 뭐 발의하는 데까지 우리가 같이 동참할 건 아니니까 야당이 발의를 해놓고 그때까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뭐 그때 가서 얘기인데 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협상이 안 된다라고 저희는 가정하지는 않아요. 김무성 대표가 4월 퇴진하면 탄핵을 접을 수도 있다는 너무 자꾸 말씀을 많이 하셔서. 네, 지금 비박계 의원들 여러 명의 의견을 쭉 들어봤는데 보니까 탄핵보다는 협상 쪽에 좀 무게를 두는 발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제 새누리당 그 의원들 입장에 봤을 때는 대통령이 하야하겠다, 모든 걸 내려놓겠다라고 조건부로 이야기했지만은 예. 일단 그에 대해서 본인이 거취를 결정했는데 그거를 탄핵을 해서 강제로 끌어내리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예. 그래서 협상이 잘 될 경우에는 탄핵을 추진하지 않고 예.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만 탄핵을 추진하겠다는데 무게는 협상 쪽에 상당히 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여당은 당론으로 선 협상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공은 야당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야당이 계속해서 탄핵을 강행하겠다라고 고수를 할지 아니면 좀 이제 현실적으로 협상에 참여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건데 만약에 야당 입장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 퇴진 협상에 참여하게 되면 예. 민심이 굉장히 야당한테 대해서 거칠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협상하지 않고 탄핵으로 계속 갈 경우에 예. 만약에 다음 주 12월 9일 날 예. 표결을 했을 때 탄핵이 부결되게 되면 그 책임 폭풍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야당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지 않을까 네, 보여집니다. 비박은 지금 그야말로 뭐 유턴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사실상 유턴이라고 예. 봐야죠. 이제 요즘은 이제 사실상이라는 접도가 많이 붙는 거. 대통령은 예. 사실상 하야를 하신 예. 거고 비박도 사실상 유턴을 해서 왜냐하면은 방금 우리 서 의원께서 설명하셨지만은 대통령이 어찌됐건 중도 퇴진한다라고 의사를 명백히 밝혔는데 거기다 대고 같은 당을 하는 사람은 더더구나 한 10여 년 동안 박근혜 마케팅으로 살아온 분들이 정치적으로 대통령한테 다시 하듯이 그 탄핵을 갖다가 더더구나 야권이 주도하는 탄핵에 비박이 동참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되죠. 그리고 예. 지역구가요 다 영남 쪽입니다. 수도권에 몇 분 안 계셔요. 그다음에 다 비례대표고 그렇기 때문에 비박에서는 그 지역구 비박 의원들까지는 굉장히 부담이 돼서 결국에 유턴하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박 전 비대위원장은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살면 비박은 죽는다 이렇게 강도 높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촛불 민심의 역풍이 비박 쪽으로 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비박 내부에서도 좀 위기감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은데요. 네, 비박도 좀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예. 만약에 야당이 협상을 거부하면서 계속 탄핵을 고수해서 예. 협상 불발 탄핵으로 갈 경우에 비박계 의원들은 협상이 되지 않으면 탄핵에 참여해서 찬성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비박도 협상을 굉장히 강요하고 강권을 할 텐데 만약에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결국 탄핵이 이루어지게 되면 예. 본인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찬성을 해야 될까 반대를 해야 될까 예.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근데 권력의 속성상 보면요 박지원 대표가 그 비박들한테 설득을 그랬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다시 살아나면 비방은 죽는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탄핵의 대열에 동참해야 된다고 설득을 했거든요. 그건요, 정치는 일종의 화살 게임이죠. 내가 화살로 쏴서 적을 못 죽이면은 그 화살을 주어서 적이 다시 나를 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화살 게임으로 비박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 게임으로 이 박지원 대표가 설명을 해준 거죠. 예. 오늘 김무성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그만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탄핵한다는 건 나는 따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죠. 이게 1월 말 퇴진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민주당에도 문재인 전 대표 혼자만 후보가 아니지 않느냐. 경선에 두세 달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뭐 대선 준비하는데 일반 국민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대선 준비가? 왜냐하면 지금 예. 후보가 없고 경선, 당내 경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느 당이든지 간에 17개 시도별로 최소한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거기에 물리적으로 아무리 잡아도 2달은 걸리는 거고 네. 경선 후보 등록 기간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 김무성 대표의 저 발언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유턴을 얘기하는 거고 예. 속내가 양당이 어느 세 당이 전부 다 대선에 그 경선에 지금 준비하는 그런 속내가 다 드러난 거죠. 새누리당 시점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시각이 네, 많죠. 새누리당은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 조건부 퇴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당내에도 예. 비박과 친박이 갈라져서 싸우고 있고 마땅한 대선 후보도 없고 또 반기문 사무총장은 내년 1월 중순에 오지만은 예. 과연 새누리당에 참여할지 참여하지 않을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반면에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그 단기에 선거를 치르게 되면 문재인 대표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탄핵과 조기 대선을 빨리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서성규 위원께서도 언급을 잠깐 해주셨는데 추미애 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의 회동에서 한 가지 화제를 모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김무성 전 대표 손에 들려있던 메모지입니다. 이 메모지가 상당히 이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메모지 어떤 내용인지 저희 그래픽 준비한 게 있는데 좀 보여주시죠. 상단과 하단으로 이제 나뉘어서 볼 수가 있는데 상단을 보면 탄핵 합의, 총리 추천 국정공백 X, 1월 말 헌재 판결, 1월 말 사퇴, 그리고 행상 책임, 그리고 가로 열고 형사 X 이렇게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하단을 보겠습니다. 하단을 보면 대통령 퇴임 4월 30일 이렇게 적혀 있었고요. 김무성 전 대표 주장이죠. 네. 그리고 총리 추천 내각 구성, 그리고 6월 30일 대선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김무성 전 대표의 메모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메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무성 대표의 그 메모지가 사진에 찍혀서 보도됐습니다. 제가 먼저 제기를 한 게 아니라 일부 석간신문에 보도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에 부분은 추미애 대표 얘기인 것 같고 아래 부분은 김무성 전 대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형사 해가지고 X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을 모르고 의문만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 X 어떤 의미로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형사 X라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형사적 처벌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인지 아니면은 추미애 대표가 그 행상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법적으로 추미애 대표는 이제 법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행위자의 어떤 법적인 문제를 처벌하기보다는 행위자의 평소의 나쁜 습관이라든지 태도 이런 걸 가지고 탄핵을 하자. 한마디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크게 봤을 때 헌법의 민주적 질서를 해쳤다, 파괴했다 그런 걸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라고 추미애 대표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김무성 대표 생각에는 그게 형사적 처벌이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이 조금 안 됐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확한 의중을 모르는데 법률상 용어로 행상 책임이라는 용어도 있기 때문에 합니다만 아무튼 추미애 대표가 주장하는 걸로 보면은 결국에는 그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발의하는 데 있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데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지금 형사상의 그런 실정법 위반상을 지금 다 기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은 너무나 많으면 오래 걸릴지 현지에서 오래 걸릴지 모르니까 뇌물죄 같은 것도 좀 빼고 일단 빨리빨리 하자라는 그런 주장이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다 집어넣었어요. 흔히 말하는 제목을. 근데 그러면은 저 말씀하고 좀 안 맞죠. 네. 예. 어쨌든 오늘 회동에서는 뭐 별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던 거고요. 지금 국회에서는
탄핵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표창원 민주당 의원이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원을 실명을 SNS에 공개한 것을 두고 오늘 국회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 보시죠. 전재훈 의원님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예의도 없이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퍼놓고 그냥 가는 게 예의입니까? 이게 국회의원에 대한 예의예요? 예? 할 짓을 해야지 말이야. 뭐? 장재원 왜 표창원? 왜 표창원? 들어봐. 할 짓? 아니, 자, 의원님, 경찰이야? 경찰이다. 왜? 야 국회의원 품위 지켜. 국회의원 품위 지켜. 네, 반말과 고성이 오갔는데 아무래도 표창원 의원이 실명 공개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모양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아무튼 저 두 분이 저렇게 막말을 하고 이렇게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것은 또 없어져야 될 구태 정치 하나죠. 어찌됐든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두 분 다 잘못했다고 봅니다. 네, 경찰이냐 뭐 이런 말까지 나왔네요. 그렇죠. 이제 완전히 막말로 예. 가는 거 아니 그 뭐 누구 야 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예. 참 보기 민망합니다. 또 다시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 근데 이제 저 문제는 저 문제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표창원 의원의 그런 이 탄핵하는 의원들 이렇게 분류해서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할 여지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네, 그 국회의원은 그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표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무기명으로 자유롭게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이 저렇게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 반대하는 의원, 그것도 상대당에 올려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새누리당 의원들이 찬성이 그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의 전화를 굉장히 비판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협박 전화도 왔다고 그러죠. 네,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표창원 의원의 그 어떤 행동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예. 이분이 그래도 경찰대 나오고 경찰 고위직을 지내다가 경찰대 교수까지 하다가 지금 국회의원 하시는데 예.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 뭐 특권 내려놓기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네. 이 표창원 의원이 막말도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 좀 우리 국회 말의 어떤 수준들을 좀 높이면서 품격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안 그래도 좀 어지러운 정국인데 이런 눈살 찌푸리는 그런 광경은 그만 나와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이제 민경욱 의원도 오늘 상당히 이제 강하게 항의하고 이것을 뭐 소송까지 가야 된다 이런 강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실정법상 예.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 두 분은 또 사실상 몸싸움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원인 제공이 저도 서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그다음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한다라는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그 취지를 생각해서 표창원 의원이 너무 이렇게 포퓰리즘적인 촛불의 민심이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을 갖다 헌법기관이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낙인 찍히는 탄핵 반대 의원, 탄핵 예. 저주 의원, 탄핵 주저 의원, 뭐 탄핵 찬성 의원 이렇게 예. 나가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실정법상의 위반 소지도 있다. 예. 그런 법률가들 의견을 저도 들었습니다. 예. 끝으로 이 얘기를 좀 간략하게 해볼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뭐 한 달여 만에 외부 일정을 했습니다. 대구 이제 서문시장을 찾아갔는데요. 뭐 어떤 의도냐? 뭐 지금 워낙에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뭐 박근혜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국정에 복귀해서 이루어진 행보라기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리 공지하지 않고 또 언론에 알리지 않고 그냥 일부 수행원들만 데리고 한 15분 정도 서문시장을 방문했는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 입장이 봤을 때는 3차 담화를 하고 난 이후에 예. 본인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이렇기 때문에 과거의 본인의 지지자들의 동정표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보수층을 중심으로 해서요. 특히 이제 대구 서문시장이라는 곳은 대구에서 제일 큰 시장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나 주요 정치인들이 대구를 방문하면 꼭 방문하는 곳입니다. 예. 거기서 큰 화제가 났기 때문에 예.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가서 본인의 어떤 따뜻함을 표시하고 과거의 지지자들을 조금 복원할 필요가 있고요. 또 상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큰 재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에서 뭔가 좀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 심리들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방문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대통령의 힘의 원천이자 또 정치적 고향이고 실질적으로 또 본인이 태어난 고향이기 때문에 대구에 가실 수 있었고 대구에 서문시장 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온 이런 입장에서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 일정은 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오늘의 그 30여일 만에 첫 행보는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한테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의미가 있게 해석할 만한 그런 행보라고 봅니다. 예전에 서문시장 찾았을 때랑은 함성 소리가 많이 달라졌을 테니까요. 오늘 네. 뭐 극과 극의 또 반응이 있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또 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오직 했으면은 예. 차 안에서 혼자 이제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해안의 눈물이 이렇게 나오지 예. 않으니까 정말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는가라는 액면 그대로 그런 해안의 눈물을 차 안에서 흘리신 걸로 이렇게 됩니다만은 현장에서는요, 물론 환영하는 플랜카드도 있었지만은 왜 와서 쓱 지나고 왔냐, 사진 그렇죠. 찍으려고 왔느냐라는 항의성 그런 그 시장 상인들의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의외로 눈물을 흘리시고 그다음에 뭐 박수 치는 그런 대구 시민들도 계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성교 YTN 개건 해설위원 그리고 민영삼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